안녕하세요, 조아리입니다. 오늘은 제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추천할 만한 책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는 합니다. 엄밀히 말해 책보다는 글을 좋아한다는 게 더 맞겠네요. 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같은 의미라도 텍스트로 전달될 때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동경했고, 그런 사람들을 쫓다 보니 이렇게 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보다 책을 소유한다는 행위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책들도 이사갈 때 포장 박스에 담길 짐밖에 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작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처럼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들도 나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경제 관련 서적인데요. 지금은 제가 한량 기질 충만하지만 나름 20대 때는 저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바로 경제 관련 서적들이고요. 이 중에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하자면 고민 없이 이거죠. 짠! 맨큐의 경제학. 딱 봐도 토 나오게 생겼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 전공 서적으로도 많이 쓰였던 책입니다.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고요. 일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경제 원리를 정말 쉽게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 서적들을 읽어봤지만 개념을 이해하기엔 이보다 더 명확하고 쉬운 책은 없었습니다. 단연 원픽. 경제 서적을 100권을 읽어도 부자 아빠가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장르를 에세이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와 다른 시선에 흥미를 느꼈던 시기죠. 여기서 추천할 만한 책은 알랭 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은 작가라 찾아보면 집에 한 권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사물이나 사실에서 비범한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사색 장인이죠. 나는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지 못할까?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자괴감 유발자이기도 하고요. 단점이라면 문장의 호흡이 깁니다. 저같이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중간에 흐름이 계속 끊겨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중해서 봐야 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30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읽어오는 책들은 소설입니다. 사실 이전에 소설이라고 하면 단순한 이야기책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저 흥미의 하나로 치부하고 제 책장 한켠에 기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서량이 늘고 양서를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생기면서 소설이야말로 인문과학, 사회, 자연 그 모든 지식의 집약체란 걸 깨닫게 된 거죠. 소설에서는 책을 추천하기보다는 작가를 추천할게요. 결국 소설이란 게 그 작가의 이야기니까요. 국외 작가로는 저는 원픽으로 단연 이 사람을 꼽습니다. 알베르 까미. 책을 읽다 보면 한 줄의 문장에서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보통 한 챕터에 한 번씩만 그런 경험을 하게 돼도 제 기준에서는 인상 깊은 책이 되는데, 까미의 소설은 그런 경험의 연속입니다. 문장으로 쉴 새 없이 전두엽을 가격하는 카운터 장인이죠. 다음으로 일본 작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단연 원픽은 하루키죠. 변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끔 우울감에 젖어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때 이 하루키의 책을 집어드는데, 일명 하루키식 세기말 감성은 여타 작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읽고 나면 찜찜하고 근데 또 묘하게 그게 끌리고, 왜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통증에 중독되는 거고, 하루키의 소설은 그런 매운맛 같은 통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작가 원픽 들어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조정래 선생님. 사실 저는 조정래의 소설을 역주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비교적 최신 작품들을 먼저 읽고 이후 조정래의 소설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제가 조정래의 소설을 원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저의 확고한 취향을 짓밟아버린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추천한 작가들 대부분이 문장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는 그런 작가들이었습니다. 특유의 문체를 가지고 감각적인 표현에 능한 그런 선수들이죠. 하지만 조정래의 문장은 아주 평이하고 담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끌렸다는 건 스토리 그 자체가 저를 당겼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전에 소개한 책들에서는 캐릭터 뒤에 숨은 작가의 흔적을 종종 느끼는데, 조정래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존재를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평이한 문장이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조정래의 소설에는 전라도 방언 특유의 우회적인 표현들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성에는 언제나 위트가 담겨져 있죠. 개인적으로 사투리 그 자체가
문학성을 가지는 유일한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조적으로 박경리의 토지에서 묘사되는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경상도 네이티브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제 책장에는 없지만 조정래의 대표적인 한국 현대사 3부작이 있죠. 발행순으로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하지만 시대순으로 본다면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순으로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3부작은 지금 이 시국에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현재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좌우의 대립, 기업의 노사 갈등, 그리고 심해지는 빈부격차, 그 근본적인 시작과 원인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대립과 갈등의 구도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 그 선택에 있어서 조정래의 소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후배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한 책은 다 한 것 같은데 아쉬우니까 잔잔바리 몇 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오쿠다 이데요, 유쾌하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시민 작가님 글 잘 쓰시죠? 그리고 제 책장에는 없는데 혹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륜 스님의 주례사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책을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종종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을 소개하자면, 저는 자기계발서는 절대 읽지 않습니다. 뭐랄까, 한 개인의 성공이 성공의 기준인 양 제시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의 성공에 한껏 취해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인생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별로예요. 차라리 만화책을 보세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책은 그냥 읽고 싶을 때 읽으세요. 억지로 읽으면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플스를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